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해양수산부 회사산업기술과 이치영 사무관입니다. 먼저 맥넷 전략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세미나에 발표를 한다라고 이렇게 온라인에 공지가 되니까 저 멀리 유럽에 있는 지인부터 국내 여러 지인들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맥넷 전략 세미나가 이게 국내 일부 어떤 제한돼 있는 세미나가 아니고 이미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명성이 있는 세미나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주제는 제가 국제 해운 탈탄소화 선도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녹색 해운 항로를 정부에서 하면서 왜 녹색 해운 항로를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느냐 이런 질문들도 이제 많이 받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기술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녹색 해운 항로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항로와 다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시설 인프라적인 측면들, 기술 제도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갖춰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사라든지 우리 항만 운영사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공급사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에서 사실상 많은 어떤 재정적인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에서도 보다 어떤 먼저 선도하고 주도한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업계가 갈 수 있게끔 같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양수산부에서도 어떤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일단 추진 배경과 어떤 항로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 그리고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추진 전략 4가지를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작년 AMPC 80차에서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라는 감축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요. 기존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50%에서 최대 이제 100%까지 넷 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와 연동해서 현재는 지금 연료유 표준제 그리고 비용 규제라고 하는 중기 조치 방안들을 AMPC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떤 중기 조치안에 대해서 마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IMO의 규제와 더불어서 사실 유럽 연합에서는 IMO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시 어떤 벌금을 부과하고 EU 시장을 퇴출까지 시키겠다는 어떤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역내 운항 5,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사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당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선 총 44개의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해서 어떤 협력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44개에 대한 녹색 해운 항로는 아직까지는 좀 선언적인 단계의 수준에 있고 어떤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녹색 해운 항로가 구축이 돼서 운영하는 시점은 2020년대 우리 중후반 정도 돼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로테르담, 싱가포르, 상하이 등 어떤 주요 항만들이 이미 녹색 해운 항로 구축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에 국내에서도 지금 부산항, 울산항을 기점으로 해서 녹색 해운 항로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22년도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22년 8월에 한미 해운 회의를 통해서 한미 간에 녹색 해운 항로에 관련된 어떤 협력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콥 27차 그리고 콥 28차에서 한미 간의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행 방안들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23년 12월에 있었던 28차 회의에서는 23년도에 양국 간에 수행했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항과 울산항 그리고 마산항, 미국의 시애틀 타코마항 간의 어떤 두 개의 항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G20 그리고 APEC 그리고 금년 4월에 있었던 부산항 신항 7구 개장식에서 대통령께서도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녹색 해운 항로란 무엇인가 봤었을 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다만 어떤 전문가 분들에 따라서 또 기관에 따라서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요.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서 항만 간의 해상 우선 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를 녹색 해운 항로로 보고 있습니다. 녹색 해운 항로를 했었을 때 어떤 시사점을 보자면 첫 번째는 어떤 탄소 중립의 실현에 있습니다. 일정 항로의 항만 관련 친환경 인프라를 구성을 완료하고 해당 항로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들의 탈탄소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녹색 해운 항로의 어떤 구성 요소로서는 당연히 항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박이 있고, 그 다음에 양 항만이 있고, 그리고 이런 항만에서 선박에 충분한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국의 어떤 허브 항만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기존의 어떤 허브 항만으로서 들어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회로 허브 항만으로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허브 항만의 탈탄소와 관련 인프라 구축 의무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이 기항하는 노선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허브 항만 지위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녹색 항로에 대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색 해운 항로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넓은 의미의 녹색 항로는 선박 연료의 어떤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육상 수송까지 어떤 모든 분야의 탈탄소화를 지향하여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밸류체인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해운 선사와 조준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항만의 경우에는 물류사들, 그리고 건설사들, 그리고 연료의 경우에는 정유사를 포함한 각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녹색 항로 밸류체인 생태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조선 관련된 어떤 전후방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2030년 17조 원에서 2050년 최대 158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세부 추진 방안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한미 녹색 해운 항로 협력입니다. 한미 녹색 해운 항로는 기존의 다른 여러 항로들보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거치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11월에 저희가 녹색 해운 항로를 두 개의 항로를 선정을 했습니다. 양국 간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총 8개의 항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두 개의 항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증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첫 번째는 이제 부산항에서 시애틀 타코마 간의 메탄올 연료를 베이스로 한 컨테이너선 항로입니다. 두 번째는 울산 마산항을 기점으로 시애틀 타코마항 간의 메탄올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운반선 녹색 항로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이 두 개의 항로에 대해서 금년에 이미 저희는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착수가 들어갔고요. 올 여기 있는 이 한국 성급이 저희 어떤 총괄 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이 두 개 항로에 대해서 경제성, 기술적, 제도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최종 목표이고요. 이 로드맵이 수립이 되면 우리 선사들, 그리고 항만 운영사, 그리고 연료 공급사들을 포함해서 전체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실증을 통해서 27년에는 한미 간에 시범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로드맵 발표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
29차 콥 회의가 저희 12월로 돼 있는데 금년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 로드맵에 대한 초안 정도 수준을 이 콥 29차에서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미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협력 체계에 대한 이행 체계 마련입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녹색 항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희 해양수산부가,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 에너지부가 총괄을 하고 외교부, 미 국무부가 각각 지원한 체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성급에서 일단 총괄적 역할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미국은 럭키마운틴 인스티튜트라는 RMI라는 기관에서 총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료와 항만, 선박과 화물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선사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같이 협조해서 현재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에는 MMN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총괄 수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연료와 항만, 선박 그리고 화물에 각각 역할을 분과를 나누어 가지고 해당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콤사, KMI 등 여러 기관들이 자문 형태로 그리고 크리소라든지 KR, UPA가 각 분과에서 참여해서 실제 이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부분과 자동차 운반선 두 개의 녹색 항로에 대해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 미국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호주하고 협력 사항입니다. 호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철광석이라든지 니켈,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어떤 수출국이자 국내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요. 호주하고는 저희가 작년 9월에 한 호주 회사 안전 정책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양국 간의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어떤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상반기엔 저희가 호주 교통부하고 어떤 녹색 해운 항로 구축에 대한 협력을 계속 지금 세부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빠른 시점이 된다면 올 하반기에 양국 고위급 참여 가능한 한 호주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기는 저희가 금년 9월에 있을 이곳 부산에서 제 예정인데요. 한국 회사 주관에서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싱가포르하고의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협력 방안입니다. 앞서 호주의 경우에는 저희가 녹색 해운 항로 협력을 확대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 싱가포르하고는 제가 연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한미 간 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양국 간의 어떤 협력 사항을 양국 간의 어떤 항로에 대한 협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 싱가포르 항로에 그치지 않고 이 싱가포르 항로를 결국 유럽까지도 있는 이런 연계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이미 호주 여러 항만들, 그다음에 LA라든지 로테르담 항만과 그 녹색 디지털 항로에 대한 어떤 구축 협력을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싱가포르 회사 안전 정책 협력 회의에서 이에 대해서 역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교통부 그리고 와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를 해서 금년 말 또는 내년 정도가 되면은 한 싱가포르 간의 어떤 녹색 해운 항로 구축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 및 이후 진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떤 구축 협력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사실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그리고 1년에 거쳐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그치고 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와 병행해서 이제 어떤 그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의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그 기관들을 중심으로 실증하는 형태로 가서 결국에 최종 항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덴마크 간의 어떤 녹색 해운 관련된 협력 사항은 기본적으로 항로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술적 협력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녹색 기술에 대해서도 강국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어떤 탈탄소와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친환경 선점에 대한 부분들에 한 덴마크 정부 간 녹색해운 MOU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선박뿐만 아니고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포함해서 한 덴마크 해양산업 협력 플랫폼 구축을 하고 어떤 국제 표준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녹색해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어떤 친환경 디지털 기술 개발 협력을 추진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일단은 총괄을 하고 여러 우리 업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덴마크 정부 간의 어떤 협력 사항으로 무탄소 선박 협의체 제심이라고 하는 이제 무탄소 선박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표준에 되는 국제 표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추진 방안은 연료 공급 인프라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 항만 운영과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사실 이제 항만 운영과하고도 관련이 깊은 사안이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대신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린 메탄올 공급망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수입이 약 202만 톤, 그중에 약 울산항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항만의 산업용 메탄올 저장 탱크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전체 한 39만 톤 정도의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고요. 울산항이 한 15만 톤, 그다음에 여수광양, 평택 순으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를 또 정비를 해서 세계 최초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C2C 형태의 청정 메탄올 공급한 사례가 금년 2월에 있었습니다.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 및 녹색 항로 시범 운항 등 해운조선 수요에 맞춰서 청정 메탄올 공급망을 탄력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으로 선정하여 부산항 수요 대응 및 수요에 따라서 현재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수입 조달망을 중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료 공급 선박 설계 및 실증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공급망 확대를 위한 어떤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벙커링 궤도 고도화 및 친환경 연료 공급 선박 설계 실증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밑에 이렇게 별표 2로 나와 있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뒤에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녹색 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 중립 선박 연료 공급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국비 350억 정도 규모로 해서 현재 신규 R&D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사업이 이제 런칭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예산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내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내 청정연료 생산 활용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태백의 어떤 그 폐광 지역에 태백 쪽에 연간 청정 메탄올 2.2만 톤 정도의 생산 플랜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한국에서 발표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린 암모니아 공급망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한미 녹색 해운 항로도 이제 메탄올 기반의 어떤 그 선박을 현재 지금 녹색 해운 항로에 좀 투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메탄올 관련한 어떤 선박 발주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암모니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값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 2050년이 되면 암모니아 선박이 전체 어떤 친환경 선박의 6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계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 연간 그 암모니아 수입량이 약 126만 톤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울산항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항만의 어떤 산업용 암모니아 어떤 저장 탱크로 봤었을 때도 역시 울산항이 전체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암모니아 연료를 추진 선박으로 하는 선박은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국내 어떤 대형 조선사들에서는 이미 암모니아 연료를 추진으로 하는 선박들이 이미 지금 발주가 나와 있고요. 이 선박들이 빠르면 26년
27년에는 선사에 인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내 저탄소 발전 그리고 산업용 수요와 연계해서 우리 청정 아모니아 인프라 구축 등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또는 27년에 어떤 아모니아 추진 선박의 인도에 맞춰서 국내 아모니아 벙커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방안 네 번째입니다. 추진 방안 네 번째 사항은 사실 이제 국제 협력에 대한 사안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어떤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사실 어떤 일부 어떤 그 주요국, 해운국, 항만국에 한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양수산부에서도 어떤 국내 어떤 인프라라든지 제도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국제적인 어떤 지원 사업들에도 활발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IMO에다 기탁했던 특별 신탁 기금을 활용을 해서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이 교육을 시행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국내의 어떤 현장 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 도서국가 그리고 어떤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의 어떤 개도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곳 관련자들에 대해서 한 20여 명 정도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매년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IMO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어떤 해운 쪽에 관련된 제한된 어떤 교육에서 항만 분야까지로 좀 확대를 해서 어떤 해운 항만으로까지 어떤 교육의 어떤 범위와 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HG 스마트 위탁 기관으로 지금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일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IMO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IMO 승인 상설 교육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하는 것을 금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미 녹색 해운에 대한 어떤 사전 타당성 조사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남미 지역의 어떤 개도국들의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연구와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 등 한국형 녹색 해운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가에 대한 어떤 선박 온실가스 저감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이미 저희가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씩 해서 필리핀, 베트남 등에 이미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ODA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그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중소형 선박 항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구축을 검토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해야 사실상 어떤 우리 국내 어떤 대형 선사뿐만이 아니고 사실 아시아 쪽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중소형 어떤 해운 선사들의 어떤 탈탄소화에 대한 지원도 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사실 제가 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안들을 연도별로 시기별로 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린 내용은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실제 지금 당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또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발표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우리 여기 해운 선사들하고 항만 운영사 그리고 에너지 공급사들 다양한 형태로 이미 어떤 세미나, 포럼, 기타 또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녹색 해운 항로의 어떤 구축을 위한 사항들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녹색 오늘 발표드렸던
하미 녹색 해운 항로를 포함한 호주, 싱가포르 그리고 기타 여러 어떤 항로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관련된 기관들과 같이 잘 협업해서 성공적으로 녹색 해운 항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